자, 오늘은 어떤 이슈를 열어볼까요? 경제 언박싱 시간입니다. 네, 2020년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와 또 국가별 봉쇄령으로 한산했던 인천국제공항에 다시 손님들이 붐비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 인천국제공항의 소식을 오늘 경제 언박싱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연합인포맥스의 남승표, 홍경표 기자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김경욱 사장 만나서 직접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네, 사장님, 요즘 우리 인천공항이 어떤 코로나 이전 수준을 향해서 지금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인지 한번 좀 간단하게 얘기 좀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코로나 이전에 저희 공항의 일일 이용객이 딱 20만 명이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까지 줄었었나 하면은 4,000명, 마이너스 98%까지 줄었다가 이제 점차 회복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통계를 보면은 10만 명을 이제 넘어서서 50% 수준 이상, 53%까지 회복이 된 상태인데,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아마 조만간 좀 빠른 속도로 회복돼서 한 60%, 70%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말씀하실 때 이제 4,000명까지 줄었다. 상당히 공항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이제 인천공항이 받았던 충격, 힘들었던 것들,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그 어려웠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좀. 이제 코로나가 한참 심각할 때는 뭐 저희 공항만 아니라 항공업계, 또 공항에 종사하는 면세점, 또 주변의 호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모두 큰 타격을 받았고요. 숫자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공항이 이제 금년 포함해서 지난 3년 동안 적자 규모가 1조 7천억 정도 됩니다. 우리 인천공항이 원래 굉장히 우량한 공기업으로 소문이 났었는데. 그렇죠. 코로나 이전에는 영업이익이 1조 이상 나던 우량한 기업이었는데, 승객이 전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줄어든 상태에서 저희는 저희 본사하고 자회사에 인원을 전혀 감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항의 운영 능력을 거의 90% 이상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고, 또 하나는 저희 상생 차원에서 저희 항공사나 면세점 이런 입주한 상업시설들에 대한 임대료를 대폭 감면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적자 규모가 크게 됐는데, 대신 그 반면에 이 공항의 기능 자체를 계속 정상 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에 회복 국면에서는 다른 외국과 같은 그런 혼란이 나타나지 않고 아주 안정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3년간 우리 인천공항이 안아야 했던 적자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코로나 회복 국면에서 빠른 반등을 할 수 있는 동력이 됐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지금 이제 유럽이나 미국의 공항 같은 경우는 아주 대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우리보다 조금 빨리 50%대 회복을 지나쳤고, 지금은 한 70, 80% 수준까지 회복이 됐는데, 굉장히 이제 공항의 운영 인력을 많이 감축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다행히 저희는 그런 일은 발생하고 있지 않죠. 그런 과정이 사실 지나고 나서 이렇게 회고를 하자면은 뭐 쉽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지만은, 실제 그 고통스러운 과정 중에서는 상당히 힘든 일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또 그 당시에 뭐 좀 기억나시는 에피소드라든지 뭐 그런 게 혹시 있으실까요? 저희는 이제 전 세계 공항이 일제히 승객이 전부 사라진 상태로 갔다가, 그러니까 뭐 위드 코로나라 그럴까요? 이렇게 여행이 차차 재기가 되기 시작하는데, 저희는 이제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여행이 재기되면은 굉장히 공항 경쟁에서 어떤 선점을 할 수 있다고 계속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여러 나라의 문화 차이겠지만, 결론은 가장 늦게 국경을 개방한 국가 중에 하나가 됐어요. 그게 이제 이제 미국이나 유럽 또 중동에 비해 가지고 문화적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은 아직까지도 국경을 개방을 하지 않고 있고, 일본은 저희보다도 늦게 개방을 했고, 저희도 좀 늦은 편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마음고생을 많이 했고요. 다행히 이제 여행에 대한 규제가 전부 철폐되고 난 다음부터는 회복 속도는 외국보다도 오히려 더 빠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숫자로서 아무래도 경영진이라면 숫자로서 평가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위기 상황에서 특히 이제 재정적으로 어떤 경영적으로 이렇게 압박을 받을 때에 어떤 판단을 뭐라고 해야 될까? 앞서 말씀하실 때는
회복기를 대비해서 우리가 유지하고 가자라고 했지만은 그런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저 공항 경영진으로 계시면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좀 그런 이야기 한번 또 들어보고 싶네요. 당연히 이제 저희는 공기업이니까 국토부나 기재부와 같은 저희 이제 정부와도 계속 협의를 하고 또 관련 지자체와도 협의를 하고 또 이제 항공업계를 비롯한 여러 관련 업계와도 이제 수시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의견 교환을 했고요. 어쨌든 이 공항 생태계, 항공산업의 생태계 자체를 보호하는 게 이제 대단히 중요하다는 어떤 공감대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사회적인 책임감이랄까 이제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런 어떤 그 공감대가 있다 하더라도 사내 구성원들하고 그런 부분을 또 어느 정도는 또 경영진이 양보한 만큼 또 그 근로자들 측에서도 뭔가 또 고통을 또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됐을 텐데 설득하는 과정들이 좀 어렵지는 않으셨어요? 저희 직원들을 뭐 설득하는 과정은 어렵지 않았고요. 이제 잘 정부 방침 또 회사의 방침에 따라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부에서도 그런 저희 공사의 노력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큰 무리가 없었다고 보고 다만 이제부터는 이제 부지런히 회복을 해야 되는 숙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경상 운영 경비 부분이 아니고 그 미래를 대비한 투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단계 확장 공사 같은 경우도 연간 1조 원 규모로 계속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투자액은 한 푼도 줄이지 않았어요. 원래 스케줄대로 정상적으로 전부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이제 단기적으로 코로나라는 위기가 왔다고 해서 10년 뒤, 20년 뒤에 역할을 할 그런 시설들 투자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또 저희 방침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잘 힘들지만 견뎌 왔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제 빨리 회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어떤 미래를 향한 투자는 계속해서 이제 유지해 왔다. 하지만 그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하고 싶었던 일들이 또 있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항이 우리 인천공항이 원래 이제 가지고 있던 투자 계획이 있었을 것이고 또 사장님께서 또 취임하시면서 뭔가 해보고 싶었는데 여건 때문에 못했던 일들이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좀 추진하시고 싶었던 사업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좀 미뤄둬야 했다든지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경비를 지급하는 데 있어서는 경상경비 중심으로 굉장히 축소를 하고 저희 공사 직원들 복지 수준이 상당히 낮아졌어요. 우리가 이제 흑자를 보고할 때는 사내복지기금에 상당액을 출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괜찮은 수준의 복지 혜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공기업 평균 수준 중에서 아주 낮은 수준이 지금 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부분이 이제 좀 아쉬운 점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중장기적으로 공항 발전을 위한 부분은 오히려 더 역점적으로 추진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개항 20주년이 작년도에 있었는데 개항 20주년을 계기로 새로운 비전 선포도 하고요. 사람과 문화를 이어 미래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사람, 문화, 미래. 그래서 저희가 중시하는 부분이 이제 그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앞서가는 공항이 돼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R200 선언을 하고 정식으로 가입을 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바이오 항공유 공급이라든지 공항 내 여러 차량을 수소나 전기차로 바꾼다든지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문화공항이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 가지 허브공항 경제결함에 있어서 어떤 인천공항만의 플러스 알파 특징을 가져야 되는데 그 다양한 이제 문화 공연과 전시 이런 부분을 좀 활발히 하는 부분을 계속 추진을 했고요. 또 미래 부분이 중요한 게 미래 기술을 먼저 채택을 해서 빨리 활용을 하는 공항이 앞으로 서비스 경쟁에서 승리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그 AI 기술, 빅데이터 기술 이런 부분이 가장 잘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공항인데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문화공항이나 미래공항 또 뭐 기후변화 환경에 대응하고
이런 부분이 당장 큰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지만 일단 스타트를 뭐 아주 적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는 인천공항의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를 할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본시장 매체다 보니까 뭐 우리 공항의 이제 사업 계획 이런 부분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1조 적자에서 이제 다시 또 내년을 흑자 원년으로 선언하셨잖아요. 내년에는 소폭의 흑자가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 물론 큰 사업들은 유지해 오셨지만은 또 이제 그 미래를 위해서 씨앗을 뿌리셨던 사업들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고, 그러면 어떤 그 외부의 어떤 자본 조달 이런 것들도 좀 많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네. 좀 그런 사업들을 해나가시는 데 있어서 뭐 채권 발행이라든지 혹은 자본시장 이용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예, 말씀 나온 김에 이제 저희 공항 자랑을 좀 하고 가고 싶은데요. 그 보통의 SOC 시설은 정부 재원으로 투자를 하고 이제 공기업이 운영을 합니다. 근데 저희 공항은 이제 초기에 1단계, 2단계 시절에는 일부 정부 지원을 받았는데 그 3단계 이후의 공사는 전부 자체 자금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한 1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재원으로 삼아서 저희가 2터미널도 건설했고 4활주로도 건설했고 또 2터미널 확장 공사도 하고 있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코로나로 좀 재정적인 타격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연간 채권 발행 규모가 금년 같은 경우는 한 1조 3천억, 내년에는 한 1조 7천억 정도의 자금을 이제 그 외부에서 조달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주로 채권 시장에서 저희 공사채 발행을 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최고 등급의 신용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금년 초 정도만 해도 굉장히 이자 부담이 없었어요. 저희 평균 조달 금리가 3%가 안 됐었으니까. 근데 연말로 오면서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뭐 최대 6.1%까지 부분이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어떤 금융 조달에 있어서도 그 비용 문제를 좀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전문가 자문 그룹을 두고 이런 그 자금의 운용이나 뭐 시제금은 얼마나 보유를 할 것이냐, 또 채권 발행 시기나 조건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좀 비용을 낮춰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인천공항의 또 강점 중에 하나가 이 또 국제공항으로서 어떤 해외 인지도가 있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국내 자본시장이 좀 상당히 좀 긴축적으로 가면서 우량한 공기업들은 좀 해외로 나가서 조달을 해라. 뭐 이런 좀 금융당국과 또 이제 기재부의 요청도 있었는데요. 혹시 좀 해외 발행 부분도 좀 생각해 보시는 거 해외 발행도 진행을 하고 있죠. 저희도 금년 초에 그 해외 시장에서 ESG 채권을 발행해서 성공적으로 발행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당연히 검토 대상이 됩니다. 여러 여건에 따라서 또 필요하면은 이제 해외 조달이 또 가능하죠. 근데 좀 이 환율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해외 자금을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뭐 자금 운용을 해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우리 인천공항에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잖아요. 이른바 저 비정규직의 정규직 공항. 그게 이제 지금 와서는 지금 어떤 형태로 좀 남아 있는지 지금 뭐 진행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 그 이후에 어떤 후속 이야기들 조금 또 궁금해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공항은 지금 인천국제공항공사 본사 직원은 1,900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조직인데 이 1,900명의 조직을 가지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아웃소싱을 전부 계약 초기부터 했었는데 한 70여 개 그 계약 패키지가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바깥에 한 70여 개 회사에 전부 외주를 줘가지고 이제 공항에 필요한 부분을 운영을 했는데 지난 정부 때 그 외주 인원이 9,700명인데요. 9,700명을 정규직화를 하면서 저희가 자회사 3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천공항 시설관리, 인천공항 운영, 인천공항 보안 3개 회사가 각각 3,600명, 2,500명, 3,600명이 현재 거대한 3개의 회사로 이제 다시 재편이 됐고 저희는 옛날에 아웃소싱 하던 부분을 저희 자회사에 위탁하는 형태로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20년하고 이제 그 앞으로 공항에 운영하는 형태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
초기에 이제 아웃소싱 위주로 운영을 하던 때 장점은 굉장히 비용 절감하는 데 있어서 큰 덕을 봤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큰 수입을 올리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여를 했는데, 이제 또 이제 항상 양면성이 있으니까 단점은 기술력 축적이 안 되는 거예요. 해마다 연차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공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 산업들이 좀 노하우도 축적되고 전문가도 양성이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족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왕의 자회사 체제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자회사의 생산성을 높이고 굉장히 실력을 많이 키우고 전문가 양성을 하고 이런 기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자회사 생산성 2배 올리기 이런 이제 그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 자회사들이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은 저희가 해외 진출할 때 같이 동반 진출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해외 공항을 위탁 운영하고 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저희가 쿠웨이트 공항에 이제 4터미널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체를 맡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공항에 뭐 보안 부분만 따로 맡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저희 보안자 회사가 그쪽에 진출을 할 수도 있고, 그런 형태로 좀 강한 공항 기업으로 다시 육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저희 또 비전의 하나죠. 방금 말씀하신 거에서 이제 제가 또 조금 새롭게 안 것은, 우리가 인천국제공항이라고 하니까 어떤 사업의 바운더리가 우리나라 내에만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해외 공항 운영까지도 또 진출을 하고 있다. 그렇죠. 말씀하신 부분은 또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대통령께서도 또 이제 여러 장관님들하고 비상경제장관회의 뭐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어떤 다 산업부, 어떤 수출에 있어서 뛰는 어떤 산업 마인드를 가지고 움직이자,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뭔가 좀 해외에서의 어떤 그런 사업들, 해외 진출하는 부분들, 더 많은 계획이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저희가 해외 사업을 하기 시작한 지는 벌써 15년이 됩니다. 꽤 오래됐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했나 하면 컨설팅 사업. 그래서 해외 여러 공항이 인천공항에서 배우고 싶은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자문을 해달라, 이런 계약들을 주로 이제 수행을 했었는데, 저희 공항 매출 중에 해외 매출 비중이 1%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공항들, 예를 들어서 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항, 파리의 샤를드골 공항, ADP 공항 그룹이죠. 또 네덜란드 스키폴 공항 이런 데를 보면은 해외 매출 비중이 한 30% 정도가 돼요. 그래서 굉장히 해외 공항을 위탁 운영하는 그런 비중이 높은데, 우리는 이제 컨설팅 형태로만 했기 때문에 비중이 지금 매우 낮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향후 10년 뒤에는 한 1조 원 정도의 매출을 해외에서 올려야 되겠다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본격적으로 이제 위탁 운영 내지는 투자 개발을 해야지 그런 큰 매출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저희가 인도네시아의 바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탐 공항이 있는데, 바탐 공항을 운영하면서 확장하는 사업권을 저희가 이제 100%는 아니고 30% 지분을 가지고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인도네시아 공항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저희가 운영 수입을 저희가 받아올 거고, 두 번째는 폴란드에서 지금 바르샤바에 지금 쇼팽 공항을 대체할 인천공항 규모의 대규모 허브 공항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저희가 전략적 투자 자문사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지분 참여를 요청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폴란드 허브 공항 사업에 지분 참여를 하게 되면 저희가 건설 과정에도 참여하고 운영 과정에도 참여하고 그런 지분을 배당을 받는 그런 형태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쿠웨이트에 지금 4터미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2터미널을 4터미널의 10배 정도 규모로 건설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2터미널도 이제 외부 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쿠웨이트 정부가 저희가 거의 입찰에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입찰이 진행 중이고, 예비 과정을 거쳐서 5개 회사까지 좁혀져 있는데, 저희가 5개 회사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큰 사업들을 수주하게 되면은 앞으로 해외 매출 비중이 크게 늘어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세계적인 인류 공항 기업에 비해서 운영 능력이 절대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기회가 있다. 좀 적극적으로 나가봐야 되겠다. 그게 제 생각이죠. 네, 오늘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과 인터뷰를 함께 시청하셨습니다. 네, 관련 소식은요. 최고의 금융 정보를 제공하는 저희 연합인포맥스 단말기 플랫폼 데이터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훈 성유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